이재명 후보하고는 그러면 어떻게 인연이 맺어졌을까? 이재명 후보하고는 대학 때 만난 적이 있어요. 같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중앙대학교? 저는, 이재명 후보는 법대고 저는 이제 정외과고. 예. 예. 그럼 학교를 같이 다니신 거예요? 그렇죠. 1년 정도 같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럼 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서 예. 복학을 했고 이재명 후보는 이제 4학년 때 예. 사법고시 아마 2차 패스하고 난 이후에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서로 알고 지냈습니까? 잠깐 한두 번 두 번 정도 봤는데요. 예. 그 이후로 이제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 하면서 시민운동 했고 저는 이제 졸업하고 잠깐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돈을 벌러 이제 돈벌이를 한 거죠. 예. 그리고 그럼 이제 국회 들어와서 다시 뵈게 된 거죠. 정치적 동지가 되기로 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재작년쯤이죠. 국회 들어오면서. 예. 예.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내가 도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가장 큰 계기는 뭡니까? 이재명 후보는 저하고 살아온 궤적이 좀 비슷합니다. 아. 저도 굉장히 어렵게 자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 편에 서서 정치를 해오는 모습이 그게 좋아 보였고 예. 또 우리 사회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저하고 좀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좀 되면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좀 바꿀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예. 정치적 동지가 된 거죠. 그러시군요. 네. 그런데 이제 정치적 동지가 된다 하더라도 또 아주 거의 뭐 측근 그룹 이게 뭐 좋은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쓰셨으니까 거의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까지 이어진 데는 뭔가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측근 그룹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뭐 어폐가 있는 거고요. 예. 이제 동지적 관계라고 동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재작년 가을쯤 만나서 저희들이 7명이서 예. 이재명 후보를 대한민국의 어떤 대통령 후보로 좀 만들어 보자. 예, 이런 취지로 결의를 했습니까? 예,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사실은. 아, 그러면 7명 그룹이 그때부터 만들어지기는 했군요. 그런 거죠. 예. 7인회가 있기는 있었네요. 그러니까 7인회 언론에서 말하는 7인회처럼 뭔가 뭐 음습하고 이런 모임이 아니고요. 예. 순수하게 저희는 뭐 사실은 7인회 하면서도 우리는 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뭐 장관을 간다든가 이런 거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 이런 취지로 늘 얘기를 해왔던 거죠, 사실은. 예. 그 초심을 그대로 갖고 가겠다. 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은 7인회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 뭐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윤핵관 문제로 하도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도대체 윤핵관이 누구냐, 뭐 윤핵관 빨리 정리해라,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7인회가 문제를 일으켰다든지 7인회가 도대체 뭐 좌지우지해서 뭘 못해 먹겠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7인회 함께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합리적인 분들이에요. 예. 뭔가 뭐 권력을 지나치게 추구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민주당 우리 당내에서는 7인의 존재를 또 알고 계시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혁신을 얘기하셨지만 사실 행동으로 보여준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에 우리 7인회가 모여서 야, 뭐 혁신을 얘기하는데 우리라도 뭔가 정치권에서는 아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뭐 기득권을 누렸다든가 뭐 권력을 휘둘렀다든가 이런 건 없지만 예.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혹시 미래에 어떤 권력을 가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구심들은 있었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고 또 민주당의 혁신의 어떤 촉매제 역할을 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다짐과 약속을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그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7인회가 전행을 한다느니 어쩌느니 이런 얘기도 없었는데 굳이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약간 좀 뜬금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이런 측면도 있는 거죠. 후보한테 혹시 모를 우리한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거 개의치 말고 네 편 내 편 따지지 말고 훌륭한 사람, 소위 말하면 능력이 있고 국민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분들을
등용해서 국정을 좀 잘 이끌어가라 이런 요청이기도 합니다. 예. 일단 측근 그룹이라고 하는 7인회가 우리는 임명직 맞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비껴주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만큼 쓸 수 있는 인재풀이 넓어질 수 있다. 네, 네. 이런 생각하신 거다 예, 이거죠. 우리 진영에서 늘 비판받았던 게 이제 측근 인사라든가 예. 해전문 인사라든가 이런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 진영에. 근데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한 거죠. 그런 의도가 있으셨다는 거 하나 이해가 되고 혹시 또 우리가 이렇게 임명직 맞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이제 좀 이런 뜻을 여러분들도 다 좀 받아들여줘 가지고 당 내에서 그동안 7인회는 아니지만 586은 좀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런 용태 물결 운동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으셨나요? 그런 마음도 있죠. 민주당이 혁신하는데 뭔가 뭐 586 꼭 586 용태 이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모습은 민주당이 기득권 세력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득권 세력이 아니란 걸 뭔가 보여주려면 뭔가 내려놔야 되는 거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또 이제 뭐 아주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미래는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부터 먼저 내려놓는 모습 보여주면 뭔가 속속 내려주는 모습, 내려놓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일단 송영길 대표가 총선 불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 뒤로 몇 분이나 그런 용태에 동참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뭐 우상호 예. 의원님께서는 지난 작년이죠 재보궐선거 출마하면서 더 이상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또 최근에 그걸 또 확인하셨고요. 예. 예, 며칠 전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추가로 또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딸랑 2명이잖아요 지금. 그 이제 뭐 이어질 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어져서 정말 확 바뀌는 모습 보여주었으면 7인회가 생각하는 것과 뜻이 맞을 것 같은데 지금 그대로 딱 딸랑 2명 나오고 안 나오니까 김남국 의원이 또 단톡방에다가 고민하는 분들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 그것도 물러나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아유 뭐 사실은 이제 뭐 선출직 의원들을 용태해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려운 얘기죠. 본인들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기왕이면 뭐 당이 어려울 때는 당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의원들 보면서 좀 절박함이 부족한 거 아닌가 좀 아쉬운 마음은 안 드시나요? 전반적으로 사실은 여전히 우리 당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절박함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래서 후보 혼자서 열심히 뛰는데 전체 우리 당은 거기에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열혈 당원들한테는 매일 문자 받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좀 더 열심히 나서라. 그래서 실상은 이제 뭐 열심히 하는 의원들도 많이 계셔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부각이 안 되는 측면도 있긴 하죠. 예. 조금 열심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첫째는 벌써 민주당이 기득권 그룹이 됐다 이런 이유일까요? 아니면 경선 후유증을 아직도 다 벗어나지 못했다 어느 쪽이 더 클 것 같습니까? 예, 뭐 경선 후유증도 약간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진보 진영 전체가 아직 원팀이 돼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어서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시간 이제 40일 좀 남았잖아요. 예. 그래서 명절 세고부터는 뭔가 좀 더 전체 진영이 절박함을 느끼고 뛰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해봅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지금 계속 좀 답답한 상태지 않습니까? 네. 올라가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것은 저는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뭐냐면 사실은 경제를 잘할 수 있는 사람, 뭐 외교를 잘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전 부분에서 사실은 상대 후보를 압도하고 있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은 아직은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마음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 하나하고 왜 안 열어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거죠. 그동안 이재명 후보는
기득권 세력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정치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손해를 예. 본 사람들이 있을 예, 거라고. 예. 그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 소위 말하면 돈도 가지고 있고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다수 시민들은 이익을 받겠지만 예. 그 사람들은 손해를 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적대적인 세력으로 만든 수밖에 없었다. 기득권 세력들을. 예. 그 기득권 세력 적대적인 기득권 세력들이 이재명을 끊임없이 음해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과도하게 사실보다 더 훨씬 더 지나치게 과대하게 음해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보수 언론도 일정 부분 그 봉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기득권 세력들의 어떤 그 공격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지가 과도하게 왜곡돼 있고 악마화돼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실상을 정확히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당의 모습이 여전히 일반 국민들한테 기득권 세력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밉다라는 또 의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측면 두 가지 측면이 좀 있어 보이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이 여전히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혹시 7인회라든지 또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쪽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데 좀 더 확실하게 현 정부와 차별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좀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당이 변하는 모습이 현 정부하고 차별하다. 뭐 언어로서 차별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정책은 현 정부의 정책과 좀 계를 달리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현 정부하고도 차별화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몇 번 차별화 시도를 좀 했는데 그럴 때마다 친문 쪽에서 섭섭해 너무 그러면은 곤란해 막 이런 말 나오는 것도 좀 부담스럽지 않았나요?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있고 최근에 이제 한 달 정도 이재명다운 사실은 캠페인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작은 정책들 소확행이라든가 예. 이런 정책 캠페인에 지나치게 몰두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쪽도 사실은 심쿵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로 예. 소위 말하는 삥뽕 정치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다움이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저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앞으로 이후에는 좀 이재명다움을 좀 더 많이 보여주고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는 차원이 다르다. 국정 운영 능력이라든가 자질에 있어서 차원이 다르다는 이런 부분을 좀 부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정치라는 건 결국은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보여줬던 성남시 8년, 경기도 4년 동안 보여줬던 것들이 시민의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계속 기득권하고 싸웠거든요. 다수 시민들한테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정치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갈등이 있는 곳에 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부분 선출직 정치인들이. 예. 그렇지만 이재명은 갈등이 있는 곳에 가서 갈등을 항상 해소하고 그 갈등을 이렇게 통합하고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갈등의 현장에 가게 되면 갈등을 해소한다는 건 반드시 이익 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이익 보는 사람, 시민의 이익을 먼저 우선시 해왔었던 거죠. 이제 우리 정치도 사실은 다수의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과연 우리 정치가 그동안 봉직했냐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처럼 그렇게 하시겠다 이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정치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다. 정치가 사실은 국민의 삶을 보듬 챙겨야 되는데 예. 과연 정치가 우리 국민의 삶을 챙겼느냐 그런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지금 돌아보면 사실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국회의원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변방의 정치인이 민주당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은 사실 기적에 가까운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살리는 캠페인을 과연 제대로 했는가? 이것을 지금 돌아보면 국민들이 지지했던 그 이유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네, 그동안 그러니까 당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실수하지 않으면 이긴다 이런 인식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안이한 판단인 거죠. 이재명 다음을 살리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보고 그렇게 캠페인을 했어야 되는데 작은 공약들은 뭐 다 필요한 공약들이죠.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공약들이긴 하지만 그런 공약을 내는 것으로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럼 이제 41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음. 그 이재명 다움을 보이면서 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작은 공약도 이제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뭔가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공약들을 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여전히 기득권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득권을 해소하고 이 새로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되는 이런 정책들을 좀 거대 담론을 좀 만들어내고 또 그 담론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국민들한테 다시 이재명 다음을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예, 가능하시다고 봅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TV 토론과 관련해서 이제 법원의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양자 토론은 안 된다. 네. 첫 번째고 또 국민들이 지금 다 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자 토론 기대가 높아졌는데 언제쯤 열릴 것 같습니까? 토론이? 물론 이제 그 상대가 있기 때문에 네. 또 방송사 사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쯤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예. 어쨌든 양자 토론이든 그 양자 토론이 무산된 것은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TV 토론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회를 좀 놓쳤던 게 양자 아닌가. 토론이 무산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네.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31일 날 당초 우리가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자 토론은 사자 토론대로 뭐 따로 협상을 하고 일단 31일 날 그러면 국회나 다른 장소에서 우리 둘이 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요? 예. 그 말은 못 듣고 오셨군요. 예. 성일종 단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패널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되면 일단 지상파가 방송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다른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매체로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뭐 사자 토론을 좀 피하려고 하는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들 패널들이 분석을 하던데 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양자 토론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두 분이서 극명하게 차별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그 토론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네거티브 선거를 또 정책 선거로 정책과 비전 선거로 또 전환시킬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러면 지금 문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31일 양자 토론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저희로서는 특별히 그걸 거부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그거하고 사자 토론은 또 따로 하면 유튜브가 되니까. 있기 때문에 지상파가 뭐 못하더라도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다. 예. 토론이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좋은 찬스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워낙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대가 높으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토론을 잘할 거야. 윤석열 후보는 좀 못할 거야. 이런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치 속에서 토론을 하니까 이재명 후보는 잘해야 본전, 윤석열 후보는 믿져도 본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토론이라는 것은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를 국민들은 그걸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국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지 또 실력이 있는지 이런 걸 보는 측면도 있을 거거든요. 물론 예. 토론의 태도를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연습을 뭐 10년씩 했다든가 하면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보지만 이제 6개월 했단 말이죠. 6개월 동안 공부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국민들이 양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좀 밑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하회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저 정도였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말을 잘하고 못하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혹시 이재명 후보 쪽에서 내놓을 수 있는 어떤 뭐 깜짝 카드나 반전 카드 이런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선거에서 깜짝 카드라든 게 뭐 이렇게 반전을 시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득점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반전 카드, 깜짝 카드라는 것은 좀 없어 보이긴 해요. 예. 예. 공약은 특별한 게 없을까요? 오늘 윤석열 후보가 청와대 해체하겠다 네, 이런 네.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냈던 공약인 것 같고요. 그게 청와대를 해체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별로 정말 그거야말로 파퓰리즘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예. 청와대라는 것은 청와대가 국정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의 어떤 또 기지이기도 하고 베이스 캠프이기도 예. 하고 다양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청와대를 뭐 해체한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일반 국민들은 청와대를 싫어하는 국민들한테는 시원함은 줄 수 있겠죠. 예. 근데 대통령 후보라고 한다면 그런 공약들을 쉽게 발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죠. 오늘 네. 아주 다 이렇게 따뜻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간 되는 대로 좀 자주 나와 주십시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재명 후보 7인회 이번에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한 7인회 가운데 한 분 민주당 문진석 의원 만나봤습니다.